자,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파이어란 책인데요. 이제 강환국 씨가 쓴 책인데 이제 인터뷰에서 쓴 책입니다. 파이어라 하면 이제 그 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른바 이제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파이어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재정적인 자유를 이루어서 회사나 어쨌든 돈 버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자유를 얻은 그러한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재정적으로 독립되고 은퇴를 일찍 했다. 재정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어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까? 라고는 이제 이 표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어족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젊은 나이에 혹은 적당히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잘 벌어서 이제 굳이 회사나 이런 데 다닐 필요 없이 빨리 은퇴를 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됩니다. 강환국 씨 본인 자체도 이제 파이어족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찌되었건 그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빨리 돈을 벌어서 일찍 은퇴를 자기 편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차피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이게 운이 따라줬든 뭐가 줬든 했던 간에 어쨌든 그래도 자기의 나름의 일정 부분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을 테고, 그러면은 어쨌든 운의 요소도 물론 많이 작용하겠죠. 여기에 인터뷰를 한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행운이 따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사실 이제 운칠기삼 하면은 영화 타짜에서 이제 이 화투 칠 때의 화투의 어떤 비결은 운칠기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칠기삼이란 말은 이거죠. 이제 운이 7할이고 제주 기자를 써서 다시 말해서 능력이 3할이다. 그래서 30%의 능력과 70%의 행운이 이제 어쨌든 영화 타짜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화투 쳤을 때 따게 해주는 어떠한 비결이다. 인거 비슷하게 어쨌든 파이어족을 한 사람들이 운칠기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파이어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70%, 그 다음에 재주가 30%다. 요런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맥락으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운이 중요한데,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것을 이뤄내는 어떠한 이 자기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나름의 이제 남다른 능력이나 노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운이 99%고 놀고 먹었는데 갑자기 파이어족이 되어 있고 그러지 않겠죠. 진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딴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책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지만 아마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분모의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몇 명 인터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안 써봤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인터뷰했다 치면은 10명이 다 각자가 자기가 파이어족이 될 수 있었던 성공하기까지의 다양한 길을 걸어왔겠지만 사실상 그들이 던지는 상당한 메시지들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앞에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뒤에서 또 이 사람도 하고 있구나, 근데 뒤에 봤더니 이 사람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를 보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느냐 하면은 조금 그런 감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좀 계속 나오는 감은 있죠.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게 어찌되었건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비슷한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희망적 요소가 되는 것은 나도 그러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면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것 중에 조금 약간 멋지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요거죠 요거. 일단은 근데 어떤 분이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여러 사람 인터뷰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 일일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에 관한 독서. 그러니까 뭐 재테크 책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버느냐 하는 어쨌든 부에 관련된 독서를 많이 읽어라. 부에 관한 양질의 책 30권 읽기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찌되었건 또 아까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들어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독서를 이기는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때 방학을 맞아 책 100권 읽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자와 경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놀라웠던 건 이런 책들은 거의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의 데자뷰 같은데 저는 그때 이후로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모두 비슷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멋진 표현이 나왔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문장을 끄집어내어서 메시지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부자들은 어찌되었건 이 사람들 이야기하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상당히 공통분모,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부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수많은 부자가 되지 못할 수많은 어떠한 진흙 속에서 이제 부자들만이 얻어내는 황금과 같은 진리들을 그런 진리의 조각조각들을 진흙탕 속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책은 쓰임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상당히 이제 괜찮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반복되는 감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 사람이 해서 조금 반복되는 감은 있어요. 그래서 그 읽는 동안에는 이제 좀 후반으로 가면은 약간 얘기가 비슷한데 사람들마다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책을 이제 다 읽고 나서 저도 이제 한동안 놔뒀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끄집어서 발췌한 부분을 다시 또 조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저한테 조금 영감을 주듯이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읽고 해서 일단은 이게 읽는 데 있어서는 뭐 한 번쯤 뭐 꼭 파이어족에 관심이 있든 없든 그래도 어쨌든 젊었을 때 재정적 독립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발췌한 걸 다시 읽어보니까 괜찮은 내용들이 꽤 있다. 방금 그 내용도 그랬고요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이 뭐 무겁거나 하지 않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역시나 사실 저도 좀 가볍게 읽는 책, 사실 책은 읽다 보면 가볍게 읽는 책은 가볍게 읽는 책대로 또 좀 가벼워서 좋고 약간 무겁게 철학할 수 있는 책은 또 철학적 묘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서 무조건 가벼운 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좀 가볍게 읽기에는 괜찮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파이어족이 될 때 어떻게 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일반론에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물론 그렇다고 아주 구체화 없이 이야기된다 그런 뜻도 아니긴 한데 이게 이제 인터뷰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했던 이 노력 하나하나를 몇 마디 인터뷰로 다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가 약간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책의 용도가 달라질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의 책을 읽고서, 사람들의 책을 읽고서 이제 마인드 세팅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 세팅이 되고 나면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책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아주 고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할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주식의 어떠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을 나는 읽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야 하면 이제 그거는 책의 용도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약간 이제 마인드 세팅용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한번 공유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198쪽에 수입을 늘리는 법, 누군가 했던 얘기입니다. 배움으로 몸값을 올리고 부수입을 창출하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발췌한 것도 독서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 부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도 역시 배움으로 몸값을 올리고 부수입을 창출하라. 결국 배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결국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고요. 근데 역시 이게 재정적 독립을 빨리 이룬 사람들의 공통분모, 공통된 노력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기 개발을 해서 외국어 실력을 키우면 좋습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할 줄 아는 언어가 늘어나면 연봉도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거 깨알 꿀팁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염두에 두면 좋을 그런 말이 되겠죠. 실제로 똑같은 일을 해도 할 줄 아는 언어가 있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죠. 남들과의 어떠한 회사에서의 경쟁에서. 습득한 외국어 실력으로 글로벌 직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직장 자체가 아예 외국계가 되어버리면 연봉이 확실하게 점프가 되죠. 같은 직종이라도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연봉이 높죠. 여기 나오죠? 그리고 배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부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 나만의 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팁이 또 뒤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같은 사람이네요. 같은 사람이네요. 거기에 나만의 팁에 부에 관한 양치를 책 30권 읽기 해서 이제 워런 버핏의 독서는 이기는 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 같이 있네요. 어쩐지. 자, 그 다음에 수입이 평균 20대보다 훨씬 높았던 비결 최소 3가지 중에 그 3가지라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경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 어떠한 경계에서 볼까요? 저는 전혀 말이 안 되고 마치 사기처럼 보이는 곳에도 항상 작은 돈을 투입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는 도박이라고 말할 때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달의 땅을 판다는 것을 보고 달에도 소액으로 투자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가상 부동산에도 투자를 했고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냈습니다. 원금은 모두 회수했고 수입분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딱 들어보면 그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투자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것에도 놓치지 않고 좀 의심스럽다면 소액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이제 소액을 잃었으니까 별 그거 없고, 벌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컸을 테니까 크게 벌었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나 경험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꿀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마지막 하나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자, 직장인들에게 전하는 말, 누가 한 말입니다. 자, 취업도 투자다. 주위 직장인들을 만나면 아파트 사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월급만으로 아파트를 사는 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 재능, 관계 역량을 쌓으면서 투자 자산을 늘려가고 가능하면 스톡 옵션을 주는 회사에 입사하는 게 좋겠죠.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받고 조 단위 회사가 되어서 스톡 옵션을 가진 직원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며 어느 곳에서 일해야 하는지 더욱 잘 보일 것입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또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방금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딱 이 말 한 문장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에 입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보통 이제 막 대기업 위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물론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다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사람은 좋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찾는 방법,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앞서 했던 이야기, 어떤 사람이 이제 취업도 투자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뒤에 이 사람이 방금 성장하는 산업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도 서로 꽤나 이제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부자가 못 되는 데에는, 아까 그 이 사람 어떤 누군가 했던 이 책 인터뷰 한 사람이 했던 것처럼, 부자가 못 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데에는 굉장히 공통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안나 카레니나에 나왔던 말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 그 메시지로 압축시켜 볼 수 있겠죠, 어떠한 이 책의 교훈을. 그래서 파이어라는 책은 마인드 세팅을 해보면서 한번 가볍게 이제 한번 읽어보기에 괜찮은 책이다. 그러고 나서 투자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공부가 되는 책들을 본인이 이제 찾아 읽어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투자도 다양한 게 있으니까 어디 투자할지부터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파이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젊은 친구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